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화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황금의 화가라고 불리는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클림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반짝이는 황금빛 그림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클림트가 처음부터 이런 화려한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황금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오늘은 클림트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와 함께 그의 작품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비밀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186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클림트는 처음에 아주 전통적인 화가였어요. 14세에 비엔나 응용미술학교에 입학한 클림트는 동생 에른스트, 친구 프란츠 마치와 함께 예술가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극장 천장화나 벽화 같은 장식 미술을 전문으로 했죠. 당시 클림트의 그림을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하고 독특한 클림트가 아니라 아주 사실적이고 고전적인 그림들이거든요. 비엔나 부르크 극장 천장화 작업을 할 때는 셰익스피어 같은 고전 문학 장면들을 아주 정교하게 그렸습니다. 하지만 1892년 클림트의 인생을 바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버지와 동생 에른스트가 연이어 세상을 떠난 것이죠. 이 충격적인 경험이 클림트의 예술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897년 클림트는 19명의 예술가들과 함께 빔 분리파를 창립합니다. 이들의 모토는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그 자유를 이었어요. 당시 비엔나 미술계는 아주 보수적이었습니다. 오래된 전통과 규칙에 얽매여 있었죠. 하지만 클림트와 분리파 작가들은 왜 우리가 과거의 틀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가? 라고 외쳤습니다. 클림트는 분리파의 초대 회장이 되었고 이때부터 그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클림트가 얼마나 대담했는지 아세요? 1900년에 비엔나 대학교로부터 철학, 의학, 법학을 주제로 한 천장화 의뢰를 받았는데 클림트는 전통적인 알레고리 대신 파격적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철학이라는 작품에서는 나체의 인간들이 얽혀있는 모습을 그렸고 의학에서는 죽음과 질병의 공포를 적나라하게 표현했죠. 당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 천장에 이런 그림을 걸 수 있나요? 라고 항의가 빗발쳤어요. 결국 클림트는 의뢰를 포기하고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줍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클림트를 더욱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이제 아무도 나를 제약할 수 없다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1903년부터 1909년까지를 클림트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그 유명한 아델레 블로우바우어의 초상, 키스 다나에 같은 작품들이 탄생했어요. 그런데 왜 클림트는 황금에 그렇게 매료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비잔틴 미술의 영향입니다. 클림트는 1903년 이탈리아 라벤나를 여행하며 비잔틴 모자이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산 비탈레 성당의 황금 모자이크는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죠. 두 번째는 상징주의적 의미입니다. 황금은 영원, 신성함, 순수함을 상징해요. 클림트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빛을 황금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클림트는 실제 금박을 사용했어요. 그림 위에 금박을 붙이면 빛의 각도에 따라 반짝이는 효과가 나타나죠. 이는 그림의 신비로운 차원을 더해줍니다. 아델레 블로우-바우어의 초상을 보면 아델레의 얼굴과 손만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황금빛 기하학적 패턴으로 덮여 있어요. 마치 아델레가 황금 보석 상자 속에서 나타난 것 같죠. 클림트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성들과의 관계입니다. 클림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에밀리 플레게입니다. 에밀리는 클림트의 평생 연인이자 뮤즈였어요.
클림트가 에밀리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나의 사랑하는 에밀리, 당신 없이는 그림도 그릴 수 없어요 라고 썼을 정도였으니까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입니다. 그녀는 유대인 사업가의 아내였는데 클림트는 그녀의 초상화를 2번이나 그렸어요. 특히 첫 번째 초상화는 무려 4년간 작업했다고 해요.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클림트의 아틀리에에는 항상 여성 모델들이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클림트의 작업실은 여성들의 왕국이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클림트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고 이는 그의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클림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 키스에는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작품 속 남녀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클림트 자신과 에밀리 플레게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의 구성입니다. 남자의 옷에는 직선적이고 각진 무늬가, 여자의 옷에는 곡선적이고 원형의 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대비를 상징하죠.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은 서로 다른 성질이 하나로 합쳐지는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델레 블로우 마이너스 바우어의 초상에도 숨겨진 상징들이 가득해요. 아델레 주변의 황금 패턴들을 자세히 보면 이집트의 호루스의 눈, 그리스의 나선 무늬, 비잔틴의 기하학적 패턴들이 섞여 있어요. 클림트는 동서양의 고대 문명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예술 언어를 만들어낸 거죠. 다나에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제우스가 황금비가 되어 다나에에게 다가가는 장면을 그렸는데 클림트는 이를 인간의 관능적인 욕망과 신성한 사랑의 만남으로 표현했습니다. 클림트는 1918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의 제자 중에는 오스카 코코슈카, 에곤 실레 같은 유명한 화가들이 있었죠. 특히 에곤 실레는 클림트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표현주의 화풍을 완성했어요. 현재 클림트의 작품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 하나입니다. 2006년에 아델레 블로우 마이너스 바우어의 초상아이 1억 3,500만 달러에 팔렸어요. 이는 당시 최고 낙찰가였죠. 하지만 클림트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예술가의 자유와 독창성에 있어요. 그는 기존의 틀을 깨뜨리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예술 형태를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클림트 같은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클림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황금빛 그림 뒤에 숨겨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클림트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였습니다. 그의 용기와 열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미술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려요.